안녕하세요. 이패스 코리아에서 행정사 실무법 강의를 맡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차 시험이 아무리 쉽다 하지만 좀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보신 분들은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 동차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만약에 올해는 난 1차만 보려고 했어 라는 분들 내년에 유예 시험으로 한 번만 도전하시면 우리 올해 그 한 번의 기회 날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2차에 진입하셔서 2차 공부하시고 답안 작성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훨씬 좋게 본인에게 이제 이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사무관리론이나 그 다음에 민법이나 여러분들 절차법 이 내용 들으셨을 텐데 행정사 실무법 강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사 실무법은요, 굉장히 특이하게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행정사법, 그리고 행정심판법,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서 3가지의 이 지금 과목들이 한 번에 나오게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그 자격증의 법률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 제도를 확립해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게 이제 행정사법이고요. 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우리가 실시해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사례형 문제 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은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에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행정사법과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약수령, 논문형 이렇게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논술형 형태로.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로 1번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행정심판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출제 범위는 이제 행정사법 그리고 행정심판 사례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동일하게 우리 두 과목을 10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50분 정도로 끊어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출제 경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동일하게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사례형에서 쟁점을 잡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는 쭉 보시면 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토지 가격을 평가했대요. 자, 그리고 행정청은 이에 근거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내렸다. 자, 처분을 받은 갑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금 절차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고 했죠. 그래서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처분의 기초가 된 가격평가의 내용은 적정하였을 뿐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 갑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불복하고 있지 않다네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만약 이 처분이 취소되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까지도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쟁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쟁점을 도출해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취소 심판에 지금 이유가 있음이 명백해요. 왜냐하면 원래 거쳐야 되는 절차,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취소 심판을 신청을 했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취소 처분을 했을 때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제 이익이 염려될 우려가 있다. 뭐 등등등의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유가 있지만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런 경우에 되게 예외적으로 사정재결이라는 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 사정재결을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정재결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학답안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기 하셔가지고 자, 우리 여기서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거 사정재결인 것 같아. 그래서 취소 심판의 이유가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 공공복리 위배에 우려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정재결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률 우리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법에 관련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사정재결이 무엇인지 정의도 공부했을 거고 사정재결의 요건도 공부하셨겠죠. 그리고 효과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법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법리. 내가 공부했던 그 법리.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안에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이 사안에서는 요렇고 이 사안에서는 이렇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대법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내용에 비춰서 법리에 비춰서 이 사례형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가장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답안이 될 수 있는 게 사안의 해결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결론 검토 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사법 문제는 사무관리론 여러분들 아시죠? 약수령, 논수령 문제로 나오는데요. 행정사법도 그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사 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가 취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사례형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신 내용을 똘똘똘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사법상 업무신고와 그 수리 거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들이 다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식 그리고 논술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도 좀 부담이 없으신 거죠. 자,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보시면 얘도 동일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설명식 그리고 논술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 우리 비송사건이 조금 특이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사소송사건은 내가 어떤 우리가 다툼에 대해서 내가 증거자료 가져가서 보여주고 입증 책임을 지는데 비송사건은 직권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별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 그리고 변경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들 암기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행정심판법이 가장 이 사례형 문제가 만약에 법학 답안을 작성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문제들은 좀 암기형 형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왔던 주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행정심판에서 대상적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상적격은 처분. 행정기관이 여러분께 나라고 할게요. 나한테 벌금 같은 거 부과할 수 있죠. 그러면 100만 원의 벌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처분인 거죠. 행정기관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나에게 행하는 어떤 그 처분, 이런 것들, 처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건데요. 대상적격은 지금 행정기관이 나한테 한 행위들이 뭐 갑이나 을이나 이런 사람들로 나올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한 행위가 처분인지를 이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자, 그래서 요거 주제들 다 출제가 됐던 문제들인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 그리고 청구인 적격을 갖췄는지,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 자, 피청구인 적격을 갖췄는지, 피청구인 적격은 우리 일반적으로 처분청이라고 하죠. 처분을 한 그 행정청. 우리 피청구인 적격을 가졌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갖췄는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그 다음에 직접처분, 간접관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행정심판을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재결을 하겠죠. 그럼 그 재결의 유형에 대해서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사정재결,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제가 이제 한 번씩은 다 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출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출제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조금 그 옆에 있는 주제들, 그러니까 곁다리 주제라고 하죠. 그런 주제들도 다 책에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부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사법 보시면 뭐 행정사 업무신고, 우리 행정사로서 업무신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행정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신고, 그 다음에 수리 거부, 그 다음에 행정사의 업무 수행 방식, 업무신고 확인증,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법인,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사 사무소는 이제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업무를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행정사 법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인 행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조직적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사 법인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기출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금지사항,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대상자, 그 다음에 유형, 그리고 행정사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장부검사,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와 업무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 그리고 사무직원, 우리 사무직원 두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무직원의 금지사항과 벌칙,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송사건도 앞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약수령, 그 다음에 논수령 문제이기 때문에 비송절차 특징을 작성해 주세요. 아니면 비송사건의 개시, 그리고 증거조사 방법이라든지 심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송절차에 대한 재판의 방식이나 고지 방법, 그리고 종료되는 사유들, 그리고 이 비송사건을 진행할 때 관할법원, 그 다음에 우선 관할, 그리고 이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비송사건을 진행하다가 뭐 취소나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항고의 종류와 효과,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비송사건을 실제로 대리인이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 제도에 대해서도 기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비송사건의 기일, 그 다음에 재판상 대위, 과태료 재판, 그 다음에 비용에 관한 재판,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되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행정심판과 우리 행정사법과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 세 과목이 이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눠져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행정심판 사례형 문제, 이런 경우에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읽어봤더니 요거 이 쟁점이네. 그럼 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작성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리를 숙지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송사건 절차법, 그 다음에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수령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암기를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요. 적절하게 목차를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법리, 뭐 만약에 대상적격이다라고 하면 그 대상적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결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비송사건 절차법이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목차들을 구성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동일해요. 어쨌든 논수령, 그 다음에 약수령, 이렇게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들어가 줘야 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명확한 키워드를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시간 내에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행정심판 답안의 구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제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풀어나갈 것인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사정재결이라는 제도를 배웠었는데 사정재결이 적용될 수 있는지 답안을 구성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사례의 쟁점을 개괄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리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만약에 외워주시지 않으면 이 내용을 적어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판례나 학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은 해당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외웠던 그 법리를. 그래서 위 제시한 법리 내용에 따라서 사안의 쟁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별로 도출한 해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특이하게 답안 구성이 법학 답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은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서 각 과목 이제 기출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법학답안 작성 방법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법학답안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쟁점을 파악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사법 암기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과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고요. 자, 비송사건 절차법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우리 2차 시험은 1차와 완전 달라요. 1차는 사지선다기 때문에 만약에 몰라도 찍어서 맞추는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차 시험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못 쓰시고 나올 수도 있어요. 현출이 답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모의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답안을 좀 작성을 해보실 수 있고, 난 머릿속에 다 있어 이런 분들인데 나중에 모의 시험 보면 답안 작성 못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풀이 모의 연습을 통해서 답안을 실질적으로 현출을 하고 그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차 단기 합격반 설명을 좀 드리면 학습 목표는 24년에 우리 2차 시험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해한 내용, 그리고 훈련된 쓰기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형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출제 가능한 이제 논점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빠짐없이 한 번씩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작성했던 내용들은 그 시험장에 가면 막 풀파워라고 하죠. 엄청 번뜩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한 번 써봤던 논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과 동일한 답안을 현출해본다.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는 행정사 실무법 사례정리 및 약술 연습 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강의 내용은 사례풀이 방법을 훈련해서 논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한다. 그래서 우리 쟁점 잡을 때 그 논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답변을 작성해야 되는데 삐끗하다가는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쟁점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이제 실시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약술이나 논술형 형태, 행정사법, 비송사건, 절차법이 되겠죠.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현출하는 연습을 할 거다. 자,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굉장히 훌륭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거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 차별화 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이론과 조문 정리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1 여기서 일단 모의고사를 진행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2 해서 실전 모의고사 진행한다. 자, 그리고 행정사 시험을 잘 치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차반 설명을, 커리큘럼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동차 너무 힘들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동차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내용들을 이제 막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현출해 나가는 연습을 지금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들도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하셔서 바로 진입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